지난 시간에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 배우셨는데 좀 어려우셨죠? 예,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 아프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관리 부분 중에서 부분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부분합은 쉬워요. 뭐냐면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제조회사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싶다. 바로 이 소리예요. 자,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그러니까 제조회사별로 요 아래쪽에다 라인 하나씩 집어넣으셔가지고요. 서브 토탈이라고 불러줍니까? 그 영어로는 서브 토탈, 우리나라 말로는 부분합을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부분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합을 만드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합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원하는 항목들의 뭐 합도 좋고 개수도 좋고 평균도 좋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부분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료를 반드시 정렬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여라 라는 식으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괴성 같은 거, 너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손으로 좀 조정하셔야 돼요.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지금 되어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조 회사별로 뭐 각각의 가격부터 금액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서브 토탈을 구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지금 제조회사가 뭐 세별, 서울, 미래, 세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무데나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부분합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럼 그룹화할 항목하고 되어 있으시죠?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뭐 제조회사별로 합을 구할래? 아니면은 뭐 품목별로 구할래? 이런 거 있으시죠? 뭐 구매 분기별로 구할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조 회사별로 구할래? 이렇게.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무엇이니? 바로 그 소리죠? 제조 회사별로 뭐 가격, 수량,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서브 토탈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수보다는 합을 구하고 싶어. 합계. 그렇다면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 뭐 품목, 제조회사 문자인데 이거 어떻게 합을 구합니까? 그래서 가격의 합도 좀 웃기죠? 그래서 수량에 대한 합,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합, 이 정도 구하시면 될 것 같고 구매 분기는 필요 없죠. 구매자도 어떻게 구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수량하고 금액에 대한 합, 제조회사별로 이렇게 구하겠다. 체킹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 아래에 서브 토탈이 나오게 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확인 누르고 한번 빠져나오셨더니 보세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라인 하나가 나오고 자료 한 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별전자 합계 서울전선 2개 나오고 서울전선 합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이거 원한 거 아니죠. 우리가 원한 거는 이거죠. 같은 회사가 쪼로로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값 또 같은 회사가 쪼로로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값 이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실습을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분합을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구해라. 바로 이거죠. 반드시 자료를 정렬을 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죠? 자, 다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애시는 방법, 데이터, 부분합 들어오셔서 모두 제거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조회사별로 합을 구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거.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아무데나 마우스 눌러 놓으시고 데이터, 정렬. 자, 회사, 제조회사별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래전자가 끝나는 부분의 서브 토탈, 세별전자가 끝나는 부분의 서브 토탈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자, 들어갑니다. 데이터,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은 당연히 제조회사, 합계.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네. 어떠세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마이너스 표기도 있죠. 위에 보시니까 1번, 2번, 3번도 있으시죠. 뭔지 모르니까 3번부터 눌러볼게요. 3번. 지금 상태가 3번, 2번. 그땐 요 합계만 나오죠. 1번.
전체 합계만 나오죠. 다시 2번, 3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쪽에 마이너스가 미래전자, 새별전자, 서울전선에 있으시죠. 미래전자 거 눌렀더니 미래전자는 합계만 보여지고 나머지 것들은 코드나 품목까지 다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새별전자 거도 눌렀더니 요거 두 개는 합계만 나오고 서울전선은 품목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누르셨더니 이렇게. 그죠? 예.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옆쪽에 있는 이런 그 윤곽선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보기 싫죠? 이거를 없애버리시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자료가 날아가 버리고, 그쵸? 이 상태로 두자니 얘가 너무 보기 싫고, 이러셨을 경우에 우리가 쓰는 방법,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구매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여기까지 오른쪽 마우스 복사 되셨죠? 그리고 새로운 시트 하나 여셔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료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자, 자료가 좀 크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축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한 90%? 예, 이 정도로. 예. 자, 이 샵 표시는 너비가 너무 작다는 소리니까 따닥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부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궤선이나 너비 같은 거는 수동으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부터 조절. 미래전자의 합계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이거는 하나로 블럭, 합병하는 거 괜찮으시겠죠? 여기 선택 영역을 하나로 합하는 거. 예, 미래전자 합계. 자, 새별전자도 한꺼번에 블럭 잡아주시고, 예, 전체적으로 자료가 조금 커서 잘 안 보이시니까요. 제가 조금만 사이즈 좀 작게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서울전선도 블럭 잡아 놓으시고, 자, 총합계 부분도 블럭 잡아서 놓으시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미래전자, 그 다음에 컨트롤 새별전자, 서울전선, 눈에 확 띄라고 제가 색깔 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총합계 부분, 이거를 전체 다를 넣을 걸 그랬나 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잘 띄시라고요. 자, 수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합계 부분 있으시죠? 여기도 눈에 잘 띄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맞아 하죠. 여기요. 미래전자 쭈르륵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로 병합, 예, 확인. 됐죠? 자, 새별전자도 하나로 병합, 확인. 마지막에 서울전선도 병합,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빠졌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맞춤 있으시죠? 맞춤에서 세로로 가운데 맞춤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기왕이면 다오지 말라고 제조회사가 맨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A열 앞에다가 하나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회사 부분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다. 옆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갖다 놓고 서울전선도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수작업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자, D열은 삭제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쁘네요. 하시고 총합계 부분 아까 하셨던 거 조금만 고쳐 놓으시고 그죠? 자, 박스 라인 정도 한번 그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부분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실 때는 지금 한번 해보셨던 것처럼 중요한 거 정렬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렬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정렬하시고 나서 자료를 보신 다음에는 그 원하는 자료를 다른 곳으로 복사하셔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여러분들 보기 좋게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실습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장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부분합을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으시죠. 이거 같은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이제 정렬 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그래서 정렬을 하신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업장 그룹화 시켜 놓으시고 기본급, 수당, 총액 얘네들이 뭐 아니면 평균 이런 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분학 구하셔서 이쁘게 꾸며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안 할게요. 이거는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실습을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학 의외로 많이 쓰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맨 마지막 코스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테이블인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생긴 표라고 불러주는 거 있으시죠? 이거를 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와 같은 표의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것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중국집에 가면은 이렇게 둥그런 원탁에다가 음식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벗이라는 것은 축이거든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마음대로 뽑아다가 보기 좋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있으시죠? 이 자료를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예. 너무너무 웃기죠? 지금 보세요. 이 자료에서 요것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품목별로, 구매 분기별로, 그죠? 각각이 있는데 구매 분기, 자동 필터처럼 예를 들어서 다 없애놓고 4, 4분기 자료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4, 4분기 자료만 딱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구매 분기에서 전부 다 보여주는데, 그죠? 품목은 메모리만 보고 싶어. 나머지 거는 없애놓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가지고 왠지 자동 필터 분위기가 나는 거, 이것을 피벗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마우스 갖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메뉴 중에서 데이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이렇게 바꾼다는 소리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중간 부분에 자료값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 다음 데이터가 있는 범위 맞죠? 껌뻑거리고 있는 범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오셨죠?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 아무래도 새로운 워크시트가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맞춰버리시면은 좀 이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히지 마시고요. 마침을 누르지 마시고 맨 앞쪽에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셨죠? 바로 여기에요. 표라는 것은 이쪽에도 자료가, 그러니까 필드가 있고 이쪽에도 필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드하고 필드 두 개가 만나서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반드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는 어떤 자료를 놓고 이쪽에는 어떤 자료를 놓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는 품목을 넣고 싶다. 그럼 품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품목도 놓고 싶고 제조회사도 놓고 싶다. 그럼 제조회사도 이런 식으로 클릭해 놓으시면 된다는 소리죠.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제조회사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빼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열, 품목별로 각각의 분기별 자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열에는 분기가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매 분기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품목별로 각각의 분기, 여기에 어떤 값, 금액을 갖다 넣겠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고 싶다. 자, 금액. 근데 여기 보니까 페이지라는 것도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제조회사 한번 갖다 넣어볼까요? 제조회사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고 누르시고 빠져나오시고 나서 마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이것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각각의 품목별로 구매 분기 여러 가지 합들이 지금 되어 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품목별 구매 분기인데 구매 분기 중에서 지금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으시죠? 나는 3, 4분기 두 가지만 보고 싶다. 그럼 요 두 가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품목별 3, 4분기, 4, 4분기 자료만 총합계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3, 4분기, 4, 4분기 중에서도 품목 중에서 나는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커넥터하고 콘덴서만 보고 싶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서도 제조회사는 예를 들어서 미래전자 거만 보고 싶다. 이렇게 확인. 이러고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미래전자의 커넥터는 4, 4분기 자료밖에 없군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요. 지금 피벗테일이라는 것은 보셨던 것처럼 항목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가로하고 세로가 두 개가 만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필터, 자동 필터처럼 보여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고요. 지금 이런 자료가 있죠. 성명, 4번, 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부서별로 각각의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한 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웬 필터입니까?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이었었죠? 자,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자, 자료 맞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아웃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아웃 들어오셨죠?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부서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직급,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직급을 이쪽에다 둘까요? 상관없으시죠? 직급 나올 것이고 이쪽에는 부서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서별로 직급인데 몇 명씩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몇 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인원수죠. 그렇다면은 인원수는 뭐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성명 아니면 4번이 좋겠죠? 그래서 4번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합계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개수가 지금 체킹이 안 되어지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안 되겠다 빼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성명 같은 걸 가져오시면은 개수로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급여도 갖다 넣겠습니다. 급여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급여액 같은 경우는 숫자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정도로만. 그래서 확인, 그리고 나서 마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직급별로, 그죠? 그 부서에 몇 명이 있는지를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급여액의 총 합계가 얼마인지. 근데 왠지 자료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부분 있으시잖아요. 얘를 좀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위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랬더니 괜찮죠? 데이터. 근데 데이터가 먼저 나오니까 더 웃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부서 뒤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밑으로 안 빠지는군요. 예. 자, 그랬더니 부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옆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관리과의 개수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관리과의 각각 급여의 합이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료는요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료를 이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기 좋은 형태대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뭐 특별한 규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장이 관리과에는 한 명이 있고 이 사람의 급여액의 총액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과에는 주임이 2명이 있고 이 사람들의 급여액은 뭐 총합은 이만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웃기지 않아요? 급여액의 총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급여액의 평균 같은 걸 구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집어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면 좋냐면은 뭐 필드 설정 요 정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더니 지금 급여액에 합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나는 뭐 평균으로 구하고 싶어. 최대 최소 다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해서 빠져나오시면은 전부 다 평균 급여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피벗 테이블 역시 부분합처럼 여러분들이 서식을 이쁘게 해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되는 것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와, 진짜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자료를 관리하시는 데 필요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들어있는 거 정렬, 필터에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합에서 피벗 테이블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나 많은 걸 배우셔서 머리가 좀 아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